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160일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정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어제 1부 녹음하고 나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도 1부 때 정신없는 대선이다라고 얘기를 다이내믹하다 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끝까지 이 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대선에 대해서 뉴스가 지금 이 시각에도 실시간으로 토요일에도 쏟아지고 있는데 밤사이에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뽑아놓고서 왜 다시 엎어버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사상 초유로 1시간 원포인트 공고는 처음 봤습니다. 새벽에 국민의힘은 왜 새벽에 경선을 하죠? 뭐 이런 느낌이죠. 저는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고 역시 내란 정당, 내란 본산다운 방식으로 그쵸. 일처리를 네. 끝까지 하는구나. 정당 내에서도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수록 김문수에 대한 동정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서 그쵸. 다들 김문수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 정서적으로나 이제 법적인 그 근거까지 얻은 느낌이에요. 명분을 얻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당사 점거에 들어갔던데 우리 김문수 동지가 드디어 이제 민정당 당사 점거에 급기야 나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11일까지 맞아요. 사상 초유로 직전 여당이 대선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참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이긴 네. 합니다.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그리고 원주를 뒤흔드는 뉴스도 하나 나왔어요. 우리 원광수 시장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를 했습니다. 그 다면 평가 폐지와 관련해서 공무원 다면 평가 폐지 관련해서 1년 유예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이걸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가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을 넘긴 거죠. 네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장에 좀 잠잠해져 있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을 붙는 모양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원주 MBC도 대대적으로 그걸 썼던데 사법 리스크를 붙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전 비서실장의 지금 직권남용 의혹도 있을 것이고 그쵸.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도 있고 요 수사 결과도 이제 줄줄이 아마 대선 전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원광수 시장도 지금 선거 1년 앞두고 지금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 재선을 꿈꾸는 원광수 시장에게 있어서 이 경선도 참여 못하는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도 문제구나. 네. 과연 이 국민의힘 원주의 원주 당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쵸. 그런 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2부는 뭐 이런 좀 시사 교양 관련 얘기는 좀 뒤로 미뤄두고 좀 우리 라이프 스타일 생활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거진 W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김없이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조국인 에디터가 카페 한 곳을 다녀와서 네네.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하신 카페 유난. 저희 방송을 듣고 가보셨다는 분들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반응도 좋던데요. 네. 국인 씨가 그만큼 또 소개를 잘해주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카페를 고르면서도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국인 씨 또. 그러니까 그래도 네. 갔다 와서 만족하셨다는 분들이 또 그렇죠. 계셔가지고 네, 또 잘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래요. 네. 그럼 뭐 자세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아니다. 우리가 또 그 정도 영향력까지는 아니었다. 다만 이제 지인 몇 분들이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좀 추천을 들으시고 뭐 어디 갈지 고민이시면 한번 그 권유에 따라서 한번 가보시면 좋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매거진 W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저희 후원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은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161회 2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거진 W와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매거진 W 오늘도 조국인 에디터가 다녀온 카페 한 곳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단계동에 새로 생긴 카페 프레젠트 포유를 소개합니다. 프레젠트 포유. 네. 너에게 주는 선물. 당신을 위한 선물.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카페 일단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새로 생겼다는데. 여기가 제가 인스타를 보고 있었는데 릴스 스토리 광고가 네.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괜찮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었는데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카페 계정에서 이곳을 또 소개를 한 거예요. 아, 카페를 추천하는 계정에서. 네네. 오.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 카페 계정을 들어갔는데 인스타 계정이 약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감성부터가 네네.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그래서 여기 꼭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나 봐요. 이 카페가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피드와 알고리즘에 뜰 정도면.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점이 좀 가보셨을 때 마음에 드셨어요? 어떤 감성이 국인 씨를 건드셨습니까? 일단 뭐 한마디로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저는 이 공간이 카페라는 공간이 줄 수 있는 고객 경험을 극대화한 곳이다. 오. 이게 너무 찬사인가요? 아니 잘 와닿지가 않아. 고객 네. 경험이란 무엇일까? 아, 요걸 좀 정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이용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그러니까 뭐 음료 아니면은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분위기, 카페 사장님의 그런 멘트,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에서 내가 단순히 음료 마시는 데서 경험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많은 지점에서의 경험의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일종의 능력치로 따지자면 육각형 좀 플레이어에 가까운 카페다. 오, 그쵸.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평균 이상에. 맞아요. 네.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정말 카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 고객 경험을 극대화한 곳이다. 한마디로 네네. 말하면은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한번 좀 매력 포인트 네.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 프레젠트 포요가 요즘 유행하는 느조 카페 요소를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 내가 이거 원고 보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방송은 이런 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를 굳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미는 게 잘 안 어울리는 약간 억지로 쓰는 느낌이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네, 어떤 기본 요소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우재 씨는 느낌 좋은 카페 하면은 네.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근데 나는 솔직히 느낌 좋은 카페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엉덩이만 붙일 수 있으면 다 좋거든. 그러니까 모든 나에게 카페가.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시면 별로 좋은 답변을 못 얻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일단은 창이 좀 넓어가지고 통창. 채광이 이렇게 잘 들이비치면서 그 채광 속에서 바깥 풍경을 좀 천천히 구경을 하면서 음료나 풍경. 커피의 맛을 좀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다. 창가자를 다들 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는 네. 그 정도만 돼도 적당히 조용한 음악과 함께 막 K-팝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하는 BGM과 함께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거 너무 전형적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가 저는 느낌이 좋다 해요. 근데 네. 그게 사실 다 포함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느낌 좋은 카페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아까 말씀하신 뭐 통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디저트가 좀 맛있거나 돋보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였구나. 그런 맛까지. 그러니까 오케이. 왜냐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뭐 느낌 좋은 카페는 아무래도 뭐 인스타에서 인증하기 좋거나 그리고 인스타에서 바이럴되기 좋은 요소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가 맛있어야 그러니까 디저트를 찍는 맛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먹는 맛도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디저트를 눈과 골랐고. 혀가 모두 즐거워야 한다. 네, 그리고 그런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귀여운 오브제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카페 이 곳곳에 네. 소품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일종의 뭐 인테리어 중 하나라고 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또 인증샷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거나 네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야 느낌 좋은 카페로서 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 프레젠트 포유는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관에서부터 좀 인상적인데 우재 씨도 말씀하셨던 외관을 딱 보면은 통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통창이 확 트여 있는 곳들도 있긴 한데 그 통창에 커피 잔과 그다음에 빨간 선물 리본이 이제 딱 장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네. 네, 밖에서 딱 봤을 때 바로 눈에 확 띄긴 하더라고요. 그 일종의 유리가 이제 선물 상자 같은. 맞아요. 선물 상자의 그 통 상자 뭐라 그랬어? 뚜껑. 상자. 뚜껑. 비가 요즘 딸려. 상자의 뚜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맞아요, 선물 맞아요. 상자에.
네. 거기에 커피 잔이 이제 그렇네요, 놓여져 그렇네. 있는. 네, 그래서 눈에 확 띄네. 왜 빨간 지나가다가 확 눈에 띄어가지고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부로 딱 들어오면은 일단 화이트 컬러를 기본으로 해서 브라운 이런 뭐 의자라든지 그런 곳에 브라운 컬러가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깔끔하면서도 좀 고급진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인테리어적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음료를 아메리카노를 저는 시켰었는데 음료가 컵이 그냥 또 반드시 있는 우리 일반적인 유리컵이 아니라 유리컵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게 나는 그래서 사진이 무슨 뭐 필터로 왜곡을 했나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 아랍 쪽에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휘어 있다. 그쵸, 그쵸. 이게 어쨌든 포인트를 좀 주신 거겠죠? 네네.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뭐 테이블 위에 둥근 조명, 간이 조명도 있고, 그렇네. 그 다음에 이제 카피바라가 올려져 있는 LP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감성 한쪽에서.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카페 곳곳에 이런 소품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기 딱 좋은 그렇네. 요소들이 사진 있는 많이 거죠. 찍어 오셨네. 네. 선보여 주신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이런 그 느낌 좋은 카페의 요소인 디저트, 또 여기 이 카페의 특징이긴 한데 휘낭시에 그다음에 치즈케이크, 푸딩 이런 맛있겠다.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휘낭시에가 저는 약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른가요? 네네. 왜냐하면 사장님이 매일 아침 직접 만드시는 휘낭시에라고 하는데, 이 휘낭시에를 가장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흰자의 비율, 그다음에 조리 방식, 이런 뭐 캐러멜라이징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장님의 고심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초코 휘낭시에랑 그다음에 기본 휘낭시에를 시켜서 먹었었는데 둘 다 사장님은 초코 휘낭시에는 너무 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그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 맞아요. 디저트와 커피의 이 밸런스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그 버터의 풍미가 그 휘낭시에 딱 먹으면서 바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카페에 들어왔을 때 보통은 커피 향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휘낭시에 버터 향이 좀 가득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도 줄 정도로.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커피보다는 좀 더 디저트에 방점을 둔 카페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느껴지긴 그럼 했었어요. 디저트 아주 진심인 네. 또 카페다. 휘낭시에와 치즈케이크. 그 휘낭시에도 종류가 한 4가지, 5가지 돼가지고 그 취향에 맞게끔 고르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사실 되지 뭐 않을까. 디저트 때문에 카페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네. 고려할 요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요 카페가 한 켠에 소품샵이 같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중요하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소품샵에 보면은 뭐 캐릭터 머그컵이라든지 그다음에 귀여운 뭐 키링, 그다음에 엽서도 벽면 한 켠 가득 있어요. 요거 파는 거예요? 근데, 엄청 여러 개가 근데 있는데. 네. 여기 이따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엽서는 파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커피를 시키면 엽서를 하나씩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엽서가 벽면 가득 되어 있고 나머지 뭐 키링이나 머그컵은 판매하는 제품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다 이런 머그컵도 그렇고 키링도 그렇고 되게 귀여운 오브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카페 소품샵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공간을 딱 둘러봤을 때 느껴지는 첫 감성이 여기 약간 강릉 어딘가에 있는 카페에 온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릉 이런 카페가 좀 많은 거예요. 네네, 소품샵을 좀 겸하는. 소품샵도 많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여기 강릉에 온 느낌인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소품샵 한 켠에 옛 아이맥, 구 아이맥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샷 찍기 좋은 거울이 전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요즘 거울의 전신 모습을 또 찍는 게 맞아요. 요즘 유행은 아니죠. 뭐 옛날부터 유행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딱 자연스럽게 약간 감성 인증샷을 찍기 좋은 그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런 카페들의 요소들을 곳곳에 갖추고 있는 게 이 프레젠트 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엽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커피를 시키면 어쨌든 엽서도 같이 나눠준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공간이 어쨌든 이런 느낌 좋은 카페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춘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추천할 만한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지점들이 바로 이 일상의 어떤 작은
약간 선물 같은 그 공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컨셉이 확실하네요. 맞아요. 이름부터도 네. 선물이고 그 카페 외관부터도 또 선물에 특화한 또 컨셉 디자인을 가지고 그쵸. 있고 네. 실제 좀 사장님이 운영하는 방식도 선물에 가깝다. 네네. 그래서 이게 커피를 주문하면 소품샵에 있는 엽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벽면 가득 엄청 엽서가 많아. 있어가지고 몇 개요? 그래서 거의 한 제가 봤을 뭐 때 50개 넘어 보이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것 어. 같아요. 근데 또 엽서들도 이런 풍경들을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진들도 다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고르는데도 저 제 커피가 나왔는데도 아. 그 엽서를 고르느라 시간이 좀 기다리는 걸릴 정도로.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엽서를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고른 엽서를 이렇게 어. 하나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네.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저한테 보여주시기만 할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노을진 풍경의 사진을 골랐는데 이게 일본에서 찍은 사진인 어디지? 것 같더라고요. 일본?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도쿄이지 도쿄요? 않을까? 아, 도쿄야, 여기? 도쿄 정도 되지 어.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엽서를 고르고 나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더라고요. 여기 엽서들은 다 사장님의 작품? 네, 대부분이 이야. 이제 그 풍경을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사장님이 그럼 찍으시고 진짜 품을 많이 들으시는 거네요. 맞아요. 엽서까지 네. 이렇게 다 제작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그 제가 갔을 때는 어바웃 타임의 한 장면의 스틸샷을. 네, 엽서들도 몇 장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느낌의 엽서를 고르시는 재미도 있어서 그리고 딱 커피를 주문하니까 이 커피 카드도 따로 커피 주시더라고요. 카드? 아, 그 네. 커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건가요? 맞아요. 원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 카페에 대한 소개, 카페 컨셉에 대한 부분들. 네. 책갈피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엽서도 받고 그다음에 커피 노트 이 카드도 받고 이러니까 기념품을 계속 받는 듯한 그러네, 선물을 주시네. 느낌이 계속 사장님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날 오픈 거의 시간에 맞춰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요 커피 카드 밑에 네잎클로버 코팅된 약간 그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잎클로버를 주신 거죠, 코팅된. 네네. 그래서 이거 혹시 사장님 이거 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받는 내가 분명히 돈을 주고 나는 커피를 시킨 건데 받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엄청 많이 받으셨네, 뭘. 받은 게 너무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어쨌든 보답하고자. 가니까 이렇게 양손 두둑하게 또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오픈 시간이 몇 시였어요, 그러면은? 오후 12시. 오후 12시. 정오 정도에 근데 여기가 점심에 하시는구나. 운영 시간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늦게 여신 만큼 밤 12시까지 있더라고요. 12시간을 영업을 해요? 네. 오, 그러니까 되게 여기가 기괴하네. 아무래도 그 백강공원 옆에 위치한 아, 게 술집도 많고 당계동 쪽이니까. 네,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오, 네. 그래서 길게 하십니다. 운영 시간에서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계속 뭔가를 주시니까 그런 정성이 자연스럽게 좀 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생일 이벤트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또 생일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생일날 가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의 생일임을 인증만 하면은 네, 음료를 한 잔 무료로 받을 수 무료 있어요. 음료. 네. 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속 어쨌든 내가 이 프레젠트 포유라는 이 선물이라는 것을 생일날 음료를 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이잖아요. 지금 또 생일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조국인 탄신일이고 다가오고 그쵸, 있는데 이제 한번 다음 가셔서 달이면. 무료 음료 한 잔 네. 또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적혀 있기로는 이 생일 이벤트 때 받는 엽서에는 뭐 당신을 위한 메시지 또 적어주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생일을 네. 축하하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그러게. 있을지 궁금하다. 그것도 좀 기대가 꼭 가주세요. 되기도 하고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네요, 궁금해요. 이제 내 생일은 좀 멀어가지고. 지나가지고 좀 네. 그래서 그 생일 궁금합니다. 때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컨셉에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을 때 이 카페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런 작은 그런 기쁨의 감정들을 전하고 싶어서 이 카페를 열게 됐다. 사장님이. 네네 하시고 그런 작지만 진심을 담은 선물이 되어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작은 요소에마다 좀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느낌 좋은 카페로만 머물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맞아요. 선물을 왕창 받으면서 이래서 느낌이 좋고 제가 정말 선물을 받으러 온 거구나라는
하는 그 제목 카페 이름이 확 와닿게 되는 맞아요, 순간들이 맞아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 거듭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앞서 인스타도 얘기해 주셨는데 독특하게 운영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선물 주는 카페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뭔가 엽서를 주고 이런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 오프라인 곳곳에서 이 카페의 이 컨셉이 묻어져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카페에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카페 계정이 흥미로웠기 때문인데 여기 인스타 계정을 들어가 보시면은 인스타 계정이 카페 계정에 따라서 매일매일 카페의 어떤 풍경을 찍어서 오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 정보를 계속 그냥 올리시는 곳들도 있긴 한데 보통 많죠 그런 데가. 맞아요. 근데 이 프레젠트 포유의 계정을 들어가시면은 뭔가 내가 매거진 계정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하나의 아티클처럼 카드뉴스처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계정에 쌓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우리 사진 하나 감성적인 사진에다가 이제 글귀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맞아요. 뭐 이렇게 설명과 줄글 같은 거 좀 넣기도 하고 네. 매거진 어쨌든 우리 인스타 계정 가면 그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정보 전달성 맞아요. 콘텐츠도 네. 요새는 되게 감성적으로 만드는데 카페 계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내가 정보를 얻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을 그쵸. 받게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카페 소개도 그런 식으로 좀 전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주변에 있는 백강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주변 공원 소개, 그다음에 카페 컨셉 소개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카페에 여러 좌석이 있는데 그거를 MBTI별로 좌석 추천을 그걸 인스타 계정에 올려놓으신 네네. 거예요. 그걸 또 하나의 카드뉴스처럼. 아티클처럼 이야.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공간을 크게 4개로 나눠서 MBTI별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국인 씨에게 맞는 좌석은 뭐였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속상했던 게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그 카페 쪽을 테이블 그 포스 쪽을 바라보는 뭐 시네마 테이블, 그다음에 사색을 할 수 있는 서재석, 그다음에 창가뷰 테이블, 그다음에 LP 쪽, 그다음에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LP 스테이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INTP란 말이죠. 네. 근데 INTP 좌석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MBTI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적어 주셨는데 아마 그 INTP를 하나 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 네. 아니 웬만한 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INFP가 한번 중복돼 있긴 해서 그래요? 둘 중 하나는 INTP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싶기는 이거 한데. 물어보시지. 근데 그래서 제가 저 그 인스타 계정에서 그게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혹시 저 어디로 앉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약간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렇게 보고 그걸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오프라인에서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구나. 좀, 뭐 그걸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 오늘은 좀 창가 쪽 어떠신가요?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해 주신 거 약간 아니에요?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창가 쪽에. 좀 아니 본인 MBTI 얘기하면서 나 어디 앉아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창가다? 네, 그럼 해석이 된 겁니까? 유권 해석이 나온 겁니까? 근데, INTP는 창가 쪽이다? 근데 저는 여기 그 창가 뷰 테이블이 그 카누스 상에서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느림의 미학, 창가 뷰 테이블. 창 바로 옆에 앉아 햇살과 그림자가 테이블 위를 스쳐갑니다. 바람이 살짝 흔들리는 커튼과 오가는 사람들, 즉흥적인 생각, 감성적인 대화, 그날의 기분대로 앉아보세요. 커피보다 먼저 머무르는 건 당신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느슨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구나. 해주셨는데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INFP가 사실 INTP일 수 있겠네요. 네네. 그게 아마 중복돼서 잘못 나간 거일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고요함이 깃든 조용한 서재석 이래서 조용하게 좀 한 켠에 딱 한 테이블만 놓여져 있는 그 공간도 좀 INTP와 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다 맞아. 내가 볼 때 창가비가 더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인 씨를 딱 떠오르게 하는 설명인 것 같아. 감성이. 혹시 우재 씨 MBTI는 좀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ISTJ니까 이제 LP 스테이션이네. 집중을 위한 LP 스테이션. 네. 통창 너머 풍경과 함께 카피바라 인형이 돌아가는 LP가 느린 리듬을 전합니다. 책상 옆 콘센트는 전자기기 사용도 걱정없게 해줘요. 정돈된 책상 위에서 차분하게 글을 쓰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들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제2 유형에게 추천하는 공간입니다. 계획과 몰입, 그 사이에서 따뜻한 여유를. 내가 볼 때 이거는
나의 이상향인 것 같아. 이렇게 살고 싶은 어떤 감성을 좀 잘 표현해 주신 거네요. 그래도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맞는 거 아닌가요? 뭐 거기에 또 알맞게 또 적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MBTI 성향에 맞게. 그래서 LP 스테이션 제가 음악을 잘 듣진 않지만 하여간 가본다면은 여기를 좀 앉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게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이 카페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카페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특징을 담아서 4개의 공간을 소개해주고 또 그걸 또 MBTI로 소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간 하나하나가 좀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공간을 직접 이렇게 설계하고 꾸미실 때 많이 공을 들이셨으니까 맞아요. 이런 콘텐츠로 또 소화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 앉을까 고민할 때 요거를 좀 떠올리면서 앉아도 그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반대되는 들어서 또 MBTI 좌석에 앉아보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반대되는 성향을 만나듯이. 네네. 그때 또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재미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카페 휴지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휴지에서 어떤 인상적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휴지에 이렇게 카페 공간의 평면도를 담은 제 인쇄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호그와트 비밀지도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양피지에 적힌. 근데 이게 네. 은근히 카페 그 공간이 크진 않아서 다 직접 그 바로바로 보이긴 하는데 이러고 내가 뭐 화장실 어디지? 아니면 소품샵이 카페 공간 바로 들어갔을 때는 안 보여요.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면도를 받아보면은 여기 안쪽에 이 소품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도 있고 뭐 화장실 어디 있구나 그리고 카페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알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네. 은근히 이런 거 화장실 위치나 물어보고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있나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있어가지고 이야, 이 디테일 기가 막힌데요?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기가 그렇지. 또 사장님도 번거롭거든. 매번 맞아요. 그거 물어보면. 네. 야, 근데 이거 너무 실용적이다.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좋다. 하는 그 찰나의 에너지도 아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또 휴지는 휴지로 사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모로 네. 다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되게 수고를 덜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이 사장님의 약간 정성과 따뜻함이 이 휴지마저도 선물처럼 느껴지는. 이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다가와서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또 매장에 그 화장실 앞쪽에 가글이랑 핸드크림도 놓여져 있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핸드크림 정도는 뭐 손 씻고 나오면 이제 쓸 수 있게끔 놓은 곳도 있긴 한데 저는 가글을 카페에서 놓은 곳은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 후에도 방문하는 사람이 맞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배려를 한 거죠. 그걸 이제 비치한 이유 자체도 어쨌든 손님들이 쾌적하고 상쾌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구비를 해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이 이곳에 머무는 만족감을 더 높이는 요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특히 들더라고요. 국인 씨가 이런 또 디테일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번 유난도 그랬고 그쵸, 카페. 그쵸. 이 네.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추천한 포인트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소개할 카페들도 다 이런 종류에서는 디테일을 어느 분야에서든 또 챙기는 카페들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이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일 이벤트 외에도 꾸준히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강공원과 청곡공원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공원 곳곳에 전단지를 이렇게 붙여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전단지 밑에 있는 쿠폰을 뜯어서 가지고 오면은 뭐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뭐 20%씩 할인받을 수 있는. 아니 이 사장님은 그런 거 할 시간이 다 어딨대? 아니 온라인 마케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오프라인 어떻게 보면 바닥 민심까지 이렇게 네네. 챙기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하신다는 게 정말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날 이벤트도 해서 이제 어린이 손님에게 이제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무료 선물을 할인 또, 음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키링도 제공해주는 이벤트도 하셨더라고요. 어린이날에 키링을 이렇게 선물로 또 주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공간을 찾아왔을 때 누구나 이런 특별한 경험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운영적인 부분에도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져서 저는 이런 카페 컨셉이 온오프라인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오는 부분에서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카페가 되게 독특한 카페들도 원주에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그니처 메뉴 하나에서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공간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번 가기엔 좋은데 한 번 가서 뭐 인증샷 남기고 또 같이 가보고 이런 경험에서 이게 되게 재밌다라는 경험은 주는데 이런 컨셉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오늘은 또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어떤 그 카페를 방문하게 되는데 저는 이 프레젠트 포유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뭐 온오프라인 그리고 요소마다 이런 이벤트를 계속 고심하신다라는 지점에서 계속 방문할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워낙 또 받으신 게 많으시니까 이 하나를 이 받은 또 다른 엽서를 또 받아보고 싶기도 네. 하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실까 싶. 맞아요. 네. 그 엽서를 하나씩 다 모으려면 최소한 50번 이상은 가야 될 것 같다는 종류가 또 생각이 많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어쨌든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이 좋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정작 이제 커피 얘기는 별로 안 해주셔가지고 커피는 또 어떻습니까? 디저트 얘기 약간 많이 해주셨고 네. 인테리어 소품 얘기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좀 커피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피일 수도 있을 뭐 텐데.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는 근데 커피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커피도 맛있다라는 지점에서 그런 내가 카페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만족도를 갖춘 상태에서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가 맛이 없으면 그 점수들이 확 낮아질 거 그럴 수도 아니에요. 있죠. 근데 아. 이제 커피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플러스가 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커피도 되게 여러 가지 블렌드를 통해서 좀 더 고소한 맛을 여기는 좀 고소한 맛을 강조한 그 커피를 많이 그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거는 아메리카노인데 여기 찾아보니까 시그니처 메뉴들도 다 블로그나 이런 평들을 보면 그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뭐 있어요 시그니처로부터? 여기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레젠트 포유 그 시그니처인데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꽃 한 송이와 함께 전하는 시그니처 크림 라떼. 꽃 한 송이와 네. 이렇게 꽃이 올라가나 보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꽃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잔에 이렇게 붙여서 주시더라고요. 아, 꽃이? 네, 말 그대로 아 그러면서 그 꽃 한 꽃을 송이를 그냥 주시는 딱 네. 떼서 내가 선물처럼 가져갈 수도 그런 있네.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계속 뭔가를 주시고 싶으신 그러네. 것 같기는 이름부터가 해요. 프레젠트 포유니까 네. 크림 라떼입니다. 그리고 포유 그라세라 해서 와인잔에 담긴 진하고 부드러운 이탈리안 이탈리안 라떼. 라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썬데이 포유라 그래서 100% 오렌지 착즙과 에스프레소의 산뜻한 조화. 요거는 에스프레소군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특성들이 되게 강해가지고 아마 요거 드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원래 이렇게 여기 시그니처를 먹어볼까 하다가 저희가 갔을 때는 디저트 휘낭시에랑 같이 먹으려고 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이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그래도 먹어봐야겠다는 생일 때 생각이 가서 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네. 무료 음료를 네.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아니 뭐 돈 내고 드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시그니처 메뉴 온리 아이스로 제공이 되고요. 맞아요. 논커피도 어쨌든 마련이 돼 있네요. 뭐 밀크티도 있고 말차 라떼, 뭐 오미자티, 네. 오미자 에이드 등등등. 그래서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커피도 마시는 카페가 되면서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족도를 높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고객 경험이 극대화된 상태로 이 카페를 나올 수 있었다. 그렇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카페를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육각형에 가까운 네. 완벽한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는 단계동에 새로 생긴 카페 프레젠트 포유를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위치를 아까 정확히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간공원길 19-3 1층에 있습니다. 네네. 단계동입니다. 단계동 백간공원길 19-3 1층에 있는 프레젠트 포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셔서 이 극대화된 고객 경험 한번 만끽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매거진 W였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원주시 정보통신과 대신 문자 알림 서비스 원주 소식 알림이 시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건 시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인데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시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정 주요 소식, 행사 일정, 생활 정보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카카오
카카오톡 채널이 원주시가 있잖아요. 저도 그거 구독하고 있는데 네네. 유용합니다. 행사 정보 같은 거 주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오. 좋은 정책들 같은 거 하면은 또 빨리 신청하라고 또 안내해주기도 하고. 이 정보 양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그거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온다. 뭐 아주 띄엄띄엄은 아닌 것 같아요. 꽤 자주 보내준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자 알림 서비스 취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쵸. 네. 이거 받기가 어려우니까 문자는 그래도 어쨌든 뭐 휴대폰을 쓰는 이상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카톡을 안 쓰더라도. 그리고 또 카카오톡 채널은 또 은근 번거롭기도 하고 그 들어가서 채널 추가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런가? 있지 그 않을까 정도까지 싶긴 한데. 번거로우면은 쉽지 않은데 아이가 뭐 그럴 수는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 네. 아 제가 아까 왜 양이 많냐고 여쭤봤냐면은 이 문자 알림 서비스 자체가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 중에 선별해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채널 정보 자체가 많은지 이게 선별할 정도가 되는지. 아니 근데 그런 카카오톡 생각이 채널 들어서. 구독 안 하셨어요? 저 아직 원주 시민인데 이거 왜 구독 안 했어? 원주 제발 원주 시민이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구독합시다. 원주시 정보를 다 받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양이 많아서 정말 그 양을 다 보내려면 문자 양이 많아서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계획인가. 보낼 때 네. 묶어서 보내요. 또 카카오톡은 행사 아. 있으면은 그 카톡 안에 한 번에 여러 개를 소개할 수 있게 요새는 채널들이 네네.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한다면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마 선별해서 유용한 알짜 정보들을. 배기들만 보내겠다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또 문자도 어쨌든 발송 비용이 꽤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시정부는 연말까지 7,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목표를 냈을 때 이게 이번 시의회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던 건데 지금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친구가 8,5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없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 시의원들도 많이 하는 줄 알았. 최소 그래도 2만 명, 3만 명, 10%는 보지 않을까 했는데 원주시. 그래서 아니 카카오톡 채널도 이 정도인데 연말까지 7,500명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카카오톡 이 구독자를 더 늘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사실은 지금 카카오톡 내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야. 아니 그 예전에 막 그 꽁들이 이모티콘 이벤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꽤 많이 추가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걸 이걸로 연결해서 네. 했었나? 아닌가요? 그건 소금산 그랜드밸리 계정이었을 저 수도 기억은 있겠다. 나지만 아무튼 네네. 요거 가지고도 뭐 이벤트는 했겠지만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500명 그래도 적어도 요거 10,000명 이상은 좀 그쵸. 돌파를 하고 문자도 뭐 7,500명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이들 좀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은 있는 정책을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쵸. 못 받는 네. 것만큼. 우리가 정말 없어서 뭐 혜택을 못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신청 기간인지 몰라가지고 막 놓치고 이것만큼 정말 분통 터진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그 공고 보고 이거 신청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매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고시 공고 보고 막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또 알려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구독하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럼요. 네. 아니 저도 솔직히 남양주 문자 알림 서비스 내가 구독하고 있어. 문자로 맨날 남양주 시장입니다 이러면서 막 혜택 알려줘. 무슨 뭐 청년 지역 화폐로 주는 거 관련된 있잖아. 거. 청년 기본소득 그거 신청하라고 주고 나 신청도 못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내가 원주 시민인지 남양주 시민인지 할 정도로 남양주시는 엄청 자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보면은. 그 비슷한 게 제가 언제 그거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릉문화재단의 그 문자 알림 서비스가 뭐가 돼 있나 봐요. 그 강릉 네. 가서 뭐 이벤트 하다가 그 아마 자동으로 신청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와요. 이 뭐 그러니까. 하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강릉에 이번에 이런 이벤트들 이런 공연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가지고 확실히 이런 문자 알림 서비스는 등록해 놓으시는 게 그래도 좀 유용하지 필요하다면 않을까. 네. 정작 원주시 소식은 제가 거의 문자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남양주를 신청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것도 어딘가 번호가 가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굳이 이런 수고를 네. 할까 싶기도 해서 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신청을 해두시면은 두고두고 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번거롭더라도 이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 들어가셔서 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주시 정보통신과 대신 문자 알림 서비스 원주 소식 알림이 시행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원주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61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균이었습니다. 모두 안녕.